첫 장면부터 열이 받죠. 현감 오달성은 외주부 집무실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옥태영이 후회할 짓 하지 말라고 했다고 관하로 끌고 가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옥태영 다리가 다치게 되죠. 다리가 다치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이 현감이 요구하는 3년상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게 옥에 갇혀버린 옥태영은 현감의 정체를 파악하고 쏘아붙이지만 현감은 그래서 어쩔 건데 라는 태도를 보이며 옥태영을 궁지로 몰아붙입니다. 그렇게 옥태영이 관하에 잡혀있는 사이 아주 뻔뻔하게 송씨 부인이 옥태영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마치 차미령을 찾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만난 것처럼 말이죠. 차미령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환멸을 느끼는 듯 보이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옥태영의 식솔 모두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송씨 부인의 횡포에 당하고 있고 송씨 부인은 옥태영의 식솔들은 물론이고 물건들까지 자기 것처럼 사용합니다. 진짜 이때까지 송씨 부인이 막심이를 어떻게 할까봐 조마조마했어요. 막심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제일 믿고 따르던 옥태영은 관하로 끌려갔지, 자기 딸을 보내버린 송씨 부인이 주인이 돼버렸지, 그리고 믿었던 차미령은 원수의 딸이라고 하지. 백이가 떠난 이후 처음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 같습니다. 한편 관하에 있는 옥태영은 사람도 못 만나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심지어 다친 다리는 점점 곪고 썩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다간 정말 현감이 원하는 대로 옥에서 큰일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일단 살고 보자고요. 현감에게 3년상을 치른다고 하고 옥에서 나와 곧바로 상을 치를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자기 서방의 관이 아님을 알지만 절을 올리기 시작하는데 두 번째 절을 해야 할 때 절대 숙이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현감이 강제로 절을 하게 하는데요. 그때 누군가 소리를 치며 등장합니다. 대체 누구한테 절하는 것이오? 성윤겸과 성도겸이 극적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모두가 놀란 가운데 제일 놀란 듯한 옥태영. 그대로 쓰러지는 옥태영을 성윤겸이 안고 나갑니다. 그리고 막심이와 도끼가 그동안에 못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도끼의 행동이 뭔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성윤겸과 옥태영, 성도겸이 모인 자리에서 성윤겸이 기억소실됐고 성도겸이 우연히 만나 데려왔다고 하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어색한 연기를 하는 건지 연기가 어색한 건지 옥태영도 확실하게 성윤겸이라고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씨 가문의 장남이 돌아왔으니 잔치를 연다고 하는데요. 그곳에 뻔뻔하게 송씨 부인과 현감도 왔습니다. 그리고 둘이 몰래 만나는 장소에서 둘의 대화를 옥태영이 엿듣는데요. 사실 옥태영을 몰아 옥에 가두고 3년상을 치르게 한 것만으로도 현감을 충분히 벌할 수 있지만 그의 든든한 뒷배까지 잡기 위해 옥태영은 일부러 잔치를 벌이고 관찰사와 함께 뒤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에서 성윤겸은 자신이 돌아온 것을 알리고 따뜻한 눈으로 옥태영을 바라보지만 옥태영은 여전히 의심의 눈으로 성윤겸을 바라보면서 막심이에게 합방을 준비하라고 시킵니다. 막심이는 아무 의심 없이 신나가지고 둘의 합방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번 회차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막심이의 합방 강의가 펼쳐집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좀 알려줄게요. 이 붓은 마님의 입술이요. 이? 봐봐요. 아, 이러는 거예요. 진짜 옥시 부인전의 시청률 지분의 어느 정도를 막심이가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막심이의 신이 난 모습을 뒤로하고 이 자리는 성윤겸의 낙인을 확인하기 위해 옥태영이 마련한 것인데요. 낙인이 있습니다. 근데 저 낙인 너무 어설프지 않나요? 이후 옥태영은 관찰사를 만나 현감과 송씨 부인 뒤에 조정에까지 한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서진 곳을 수리하고 있는 외지부 집무실로 오는데 성윤겸이 도와주고 있죠. 아니 이 양반이 콧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심이는 성윤겸이 머리가 커졌다고 하고 팔도 길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송화가루를 가지고 성윤겸을 불러냅니다. 다 들켜버렸습니다. 송화가루도 송화가루지만 그 눈빛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사랑과 재채기는 속일 수 없으니까요. 역시 사랑이랑 재채기는 숨길 수가 없는 법이구나. 한편 아이를 가진 차미령과 성도겸이 알콩달콩 이야기를 나누던 중 차미령이 방에서 역한 냄새를 맡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후각이 예민해지잖아요. 특히 입덧이 심한 시기에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성윤겸, 아니 송서인과 성도겸을 살렸습니다. 성도겸은 송씨 부인의 진짜 정체도 모른 채 장모님 하며 직접 의창현까지 데려다 주는데 송씨 부인이 남자애 좋다면서 형과 함께 먹으라며 약을 건네준 것을 술병에 담아놨죠. 그 술의 냄새를 차미령이 맡은 것입니다. 차미령은 곧바로 술을 받아 주방으로 가서 은수저를 넣어봅니다. 은수저가 검게 변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차미령은 어떻게 행동할까 궁금하네요. 한편 만석이가 찾아오고 송서인이 왜 여기에 왔는지 그 절절한 사랑에 대해 설명하죠. 그리고 그런 송서인을 옥태영이 애틋하게 바라봅니다.
옥태영은 처음부터 성윤겸이 천승휘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끝동이를 시켜 한양으로 보내 송서인의 집까지 다녀오게 했으니까요. 결국 이 모든 일은 천승휘 혼자 꾸민 일이 아닌 천승휘, 성도겸, 도끼 만석이가 같이 꾸몄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청에서 성도겸이 성윤겸을 만나고 돌아가자고 했지만 성윤겸은 아직 갈 수 없다고 하고 자기는 이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라면서 매몰차게 동생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합니다. 이 부분에서 옥시부인전의 진정한 악역은 성윤겸이 아닐까 했습니다. 7년 동안 자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기를 믿고 시집을 온 아내가 고초를 겪고 있다 라고 해도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이제 없는 사람 취급하라니 진짜 심한 말 나올 뻔 했다니까요. 그렇게 낙심하고 청에서 돌아온 성도겸과 도끼는 청으로 갈 준비하던 천승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도끼가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좀 도와주면 안 되시겠어요? 살아계시다고만 보여주면은 우리 마님 가보실 때 면할 것인데. 결국 천승휘는 결심하게 되는데 만석이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가죠. 천승휘를 버리고 성윤겸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고 지금까지 공연을 함께 다니며 쌓아왔던 추억과 명예마저 사라지니 말이죠. 하지만 천승휘는 등에 낙인까지 찍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큰 결심을 하고 청수연으로 왔지만 모든 걸 알아버린 옥태영은 천승휘와 함께 떠난다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성도겸도 말려보지만 떠날 마음은 변하지 않은 것 같죠. 아니 근데 이번 10화에서는 너무 웃긴 장면이 많지 않았어요? 도끼, 막심이, 끝동이, 만석이 이 조연들의 연기의 케미가 너무 좋았고 진짜 웃겼는데요. 조만간 옥시부인전 웃긴 장면을 따로 모아봐야겠습니다. 그러면 구독을 해야 바로 보실 수 있겠죠? 한편 차미령이 독수를 가지고 송씨 부인을 찾아가죠. 그 자리에서 옥태영을 괴롭히는 일은 그만하라는 차미령의 울분 섞인 말에 송씨 부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그동안 벌인 일들을 모두 자백합니다.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죠. 작은 마님이 재패가셨대요. 작은 마님께서 이 사돈 마님을 살해하셨다고. 이 사건을 통해 차미령의 정체를 모르고 있던 성도겸은 일부러 자신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게 됩니다. 옥태영은 차미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관하로 갔는데 3년상을 치를 뻔한 인물이 바로 산채에 있던 돌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송씨 부인의 모습도 확인하죠. 옥에 갇혀있는 차미령을 찾아가 왜 그랬는지 물어보는데요. 차미령은 옥태영에게 그동안 송씨 부인이 했던 모든 일을 말하고 그 죗값을 대신 받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옥태영은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죠. 결국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청수연 형암 오달성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을 찾아가는데 심상치 않은 발자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물건을 찾는데요. 바로 송씨 부인이 홍씨 부인에게 준 옥태영의 보라색 반지입니다. 증언과 단서가 모아졌으니 이제 재판만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조선판 법정 드라마가 펼쳐졌는데요. 차미령의 외집으로서 옥태영이 등장하고 송씨 부인을 처리한 것이 현감 오달성과 지동춘의 지시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하지만 이들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행동하는 것일 뿐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인물을 찾기 위해 관찰사와 옥태영은 방도를 찾습니다. 이렇게 열려문 사건은 모두 종결되어 조정에서 공을 세운 옥태영에게 상을 내리는데요. 청수연에는 포상으로 세우는 문인 물려를 세우게 됐고 모든 사람들도 포상을 받을 수 있게 되죠. 한편 모든 사건의 배후를 알기 위해 일부러 풀어준 지동춘이 박중희를 만나게 되는데요. 박중희는 지동춘마저 꼬리 자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진짜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옥태영이 된 노비구더기의 집주인이었던 김낙수와 그의 딸 김소혜가 나타납니다. 그것도 박중희와 함께 말이죠. 옥태영에게 엄청난 일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옥태영을 데리고 외지부 집무실로 가는 천승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외지부 집무실에는 열려문으로 인해 희생된 자들의 가족들이 옥태영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청수연의 모든 사람들도 외지부 마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옥태영은 천승휘에게 얘기합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욕심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천승휘를 서방이라 부르면서 10화가 마무리됩니다. 이번 화에 담겨있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천승휘가 얼마나 옥태영을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데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BTS처럼 해외로 공연을 하러 가는, 그것도 엄영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옥태영을 구하기 위해 낙인까지 찍으면서 성윤겸으로 살아갈 결정을 하다니요.
조선시대를 넘어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사랑꾼은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진짜 성윤겸은 화가 날 정도로 못된 놈입니다. 7년 만에 만난 옥태영도 모른 척하더니 성도겸이 부르자 또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은 이제 없다며 돌려보내버리는데요. 성도겸이 천승위를 자기 형님이라고 할 만합니다. 열려문 사건은 잘 마무리가 돼서 다행이지만 진짜가 나타났는데요. 정말 짧게 등장했지만 김낙수와 김소혜의 등장은 이번 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옥태영과 구덕이를 어떻게 괴롭힐지 기대되면서도 걱정이 되네요. 이제 천승위가 성윤겸으로 변해 살만해졌는데 살만해지니 최종 보스가 등장한 꼴인데요. 이번 일주일은 어떻게 기다리나 싶네요. 앞으로 펼쳐질 옥시부인전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옥시부인전은 토요일과 일요일 밤 10시 반에 JTBC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티빙과 넷플릭스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